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처럼,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한 투자를 통해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은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잘나가는 나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약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99%가 대한민국 기업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83%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77%가 중소기업 종사자 가족입니다. 헌법 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8377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주민번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여러 경영 환경으로 인해서 혁신 동력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0.3%, 중소기업은 99.7%의 사업체 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3%의 대기업이 57%의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25%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영업이익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서 임금과 투자 여력, 생산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금은 515만 원인 반면에 중소기업의 임금은 245만 원 평균으로서 2.1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과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탈탄소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 또한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영 환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여당이 다소 친노동 정책에 편향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속도가 느리고 있지만 당초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오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매우 임금에 있어서 코스트 부담으로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강화 또한 어려운 환경입니다. 화평법과 하간법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강화되고 있고 올해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또 금년도에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가 상승 문제였습니다. 원유라든지 플라스틱 이러한 가격은 상승한 반면에 이를 원자재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는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 또한 중소기업의 힘든 경영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시장의 대세입니다. 여기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입점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와 광고료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또 이 대기업들의 독점화 현상이 시장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 또한 애로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1만 개 이상이고 일본은 3만 3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될 분야로서 노동개혁을 지적하고 있고 중점 추진해야 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영 안정에 대한 걸림돌로 대중기관 임금 격차 해소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될 7대 정책 과제를 중소기업계는 펴러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문제를 절실히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정책의 다소 유연한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부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될 우리 사회의 목표입니다. 벌써 주 4일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산업계나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뿌리 산업이나 금융업계는 딜리버리 낫기가 생명입니다. 또한 소프트업계도 오더를 받았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52시간제를 다소 업계의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제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마는 경영계의 현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아무리 강조해도 산업 안전을 줄이고 또 안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산업 재해율을 줄이는 것은 우리 산업계의 또 기업 현장에 당연히 취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마는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유지로만 갔을 때 중소기업 CEO가 혹시 구속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기업이 문 닫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업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은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단체에 이러한 납품단가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품단가 제값받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대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또한 여전히 수수료 문제와 광고료의 일방적 증가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 또는 주사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주물이라든지 단조, 플라스틱 이런 전통 제조 중소기업 뿌리 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ESS라는 저장 장치를 가지고 저녁에는 이 부분을 저장했다가 좀 더 비싼 낮에는 이 저장된 전기요금을 활용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17% 비싸게 전기요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별도의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장 자동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승계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주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창업주가 1만 개사에 달합니다. 향후 10년간 3분의 1이 세대 교체가 예정입니다. 기업 승계가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M&A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도 다양한 승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업계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서 고용과 자산을 7년 동안 100%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본 사례와 맞게끔 5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한번 플라스틱이면 영원히 플라스틱 업종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대분류인 제조업 분류 내에서라도 제조업 범위 내에서라도 사업을 현실에 맞게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 해서 기업 승계가 보다 더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약 이 조달시장이 12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시장이 가격 단가 중심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중심에서 기술과 경영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으로 이 납품 단가를 선정하는 이 공공조달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사항에서 최저가 입찰 가격 부분은 폐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가격을 중시하는 최저가 낙찰 관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 혁신이나 품질 경영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죠. 따라서 조달 시장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혁신형 또 경영 혁신형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함으로 해서 이들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이제는 소상공인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금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주고 또 여전히 우리가 확대하더라도 전시업이나 여행업 등 손실보상 재해업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대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아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더욱더 확대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의 소상공인의 일종의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 150만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요.
공제만 하더라도 약 17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입을 더욱더 확대하고 이 부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중소기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나라,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기업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이러한 교육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 기업인들이 좀 더 어깨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에 대한 충분한 양성을 통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대기업 퇴직 인력에 대한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매칭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한 탄소 중립과 ESG 대응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요구를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7대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제입니다.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공동사업 행위를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개별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받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도급 갑질과 기술 탈취는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인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대기업인 어른이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빼앗겼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해 나갔을 때 중소기업은 거의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그러한 중소기업 중심의 나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가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재직자에 대한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이들 양성된 인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할 때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제일 먼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발표한 사진입니다. ESG 경영과 탄소 중립 흐름에 맞는 스마트 공장 2.0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적인 스마트 공장 추진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 현실에 맞게 질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여 정말로 이러한 질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제조 뿌리 산업의 스마트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 제조 뿌리 기업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단 기간 내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 최대의 수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운송비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이나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과 거점별 중기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서
국제 물류비 인상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공시장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고 최저가 낙찰 관행을 개선함으로 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IT 솔루션의 개방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 R&D를 더욱더 확대하고 투자형 펀드 1조 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벤처 투자로 혁신 창업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예산 규모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나가던 선배 스타트업이 그들의 경영과 노하우 또 그들의 자금을 후배 스타트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창업연대기금을 1조 원 조성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창업기업 정말 필요합니다.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로 글로벌 탑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를 7년으로 확대하고 특히 신산업, 신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있는 중소기업 온분유반 제도를 지역별로 더욱더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에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제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강한 이유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는 그러한 분위기 풍토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실패가 사회적 경험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기지원펀드와 상생협력기금을 더욱더 늘려서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제는 실패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하고 또한 제도전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제도전 기업들이 더욱더 그들의 실패 사례를 경험하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 7대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의 핵심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손실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를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사후 지원이 아니고 선지원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문제입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반드시 내야 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위해서 상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역화폐에 대한 연간 50조 원 발행 규모를 임기 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함으로 해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입니다. 팬데믹 시대, 이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폐업하는 소상공인, 문을 닫는 소상공인 너무나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명 중에서 6명은 문을 닫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자 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팬데믹 재난의 시대에 폐업 지원금을 확대함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임대업자, 또 가맹점, 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의 가입을 촉진하고 조성된 부금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들 재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최소한 임대료를 국가 분담하는, 최소한 재난의 시기에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 시대에는 이러한 분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출 변동과 연동한 임대료 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시장 속에 의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배달 시장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달앱 노동자, 그들의 소득이, 그들의 임금이 올라갔는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 부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 우리 사회의 의리입니다. 단체 결산권과 협상권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을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이를 신설함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다 더 내밀하게 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전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권 현장 밀착형 지원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골목 상권 전담 기관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모태는 제가 우리 후보께서 경기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이를 활성화한 경우를 모태로 하겠습니다. 특화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또한 우리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 구독형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소공인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도심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납품단가 현실화, 연동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의 개별 기업들, 이들을 조직화함으로 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공인 또한 뿌리기업처럼 뿌리산업처럼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공인들에 대한 전형적인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융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될 또 다른 부담이고 몫입니다. 당원 여러분, 오랜 시간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활발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